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미디어 1 수업을 담당한 여서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소개와 1주차 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첫째로 사회적 이슈 현황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이해해야 하고 또 광고 미디어 종류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광고 미디어 디자인의 이슈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시대의 광고 미디어 디자인 개발 전략을 습득하여 광고 디자인 제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평가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은 중간과제와 기말과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간과제 평가 내용은 광고를 위한 킬러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제품이나 상품 광고 또는 기업 이미지 광고 또는 공익 광고 또는 관광 홍보 광고 중에 세 가지를 택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기말과제는 이렇게 제작된 킬러 이미지 콘텐츠 세 작품을 활용해서 여기에 메인 카피를 덧붙이고 잡지 광고 3개와 잡지 광고를 변형한 신문 광고 3개, 총 6개를 제작하게 됩니다. 평가는 출석 20%, 중간과제 30%, 기말과제 30%, 평소 점수 20%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과제 제출 미적 시땐 마이너스 2점씩 광고가 있으니까 감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제 제출 늦지 않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 과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주차 과제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 분야별 우수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셔서 총 3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작할 과제가 3개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 하나씩 선정하셔서 우수 사례에 대한 최종 디자인 결과물 그리고 해당 분야의 소비 트렌드, 그다음에 타겟 소비층에 대한 고객 분석, 경쟁사 광고 현황 및 이미지 트렌드 분석, 또 해당 사례의 주요 이미지 컨텐츠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또 이 해당 상품에 대한 주요 판매처나 소비처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또는 광고를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업, 또 공익광고, 관광 홍보와 관련된 우수 광고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사례를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각각 분야별로 하나 정도 하나씩만 선정하셔서 이 선정된 분야의 위에 있는 리스트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PPT나 또는 PDF로 제작해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공익광고 사이트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고 핀터레스트나 또는 국가정책, 문화관광 사이트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을 참조하셔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잡지 광고 또는 신문 광고 또는 제품, 상품 광고, 기업 이미지 광고, 공익 광고, 관광 홍보 광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쳐보기만 해도 다양한 사례들이 조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1주차 여러분들 그렇다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할 텐데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디자인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광고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비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그래픽 디자인과는 달리 광고 디자인은 그 기능이 상품을 파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커머셜 메시지와 아이디어를 일반 소비 대상으로부터 가급적 충동적이거나 감동적으로 소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의 구매 욕구를 촉진시키고 기업이나 상품 이미지를 보다 호의적으로 간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광고의 목적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게 하거나 또는 저 기업에 대한 호의를 갖게 하거나 충성도를 높이거나 또는 공익광고의 경우 하고자 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광고 제작의 의의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한 광고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반드시 편집 광고의 객관성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인간성의 고려 또한 중요한 사회적 책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합니다. 광고는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더불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 이것은 고객이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강한 임팩트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철학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광고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디자인의 내용적인 구성 요소와 조형적 구성 요소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내용적 구성 요소라 하면 우리가 광고를 딱 봤을 때 무엇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자, 내용적 구성 요소는요. 먼저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말할 수가 있어요. 캐치프레이즈라 함은 광고 캠페인 등에서 일관된 주제, 아이디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광고 비주얼과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고 또 유동적으로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슬로건은 모토와 유사한 용어로서 처음부터 반복 사용을 목적으로 고안된 단문 형식의 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동일한 사실과 방법으로 고정된 표현의 원칙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어요. 다음 헤드라인과 바디카피. 헤드라인은 표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바디카피는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본문 또는 설명문. 광고도 보통 광고를 보면 이미지와 함께 헤드라인이 있고 바디카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헤드라인 하나만 가지고 이미지가 전체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디카피, 즉 본문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헤드라인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헤드카피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헤드라인은 광고에서 문안의 모든 요소들을 대표하고 요약하고 함축하고 강조하는 동시에 광고 비주얼과 함께 수용자의 어떤 주목과 관심을 끌게 하는 효과 발생의 전제가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의 주 기능은 주의 집중 기능, 또 본문을 도입시키거나 요약하는 기능, 또 매력적인 문구로 있어야 되고 가독성이
좋아야 되겠죠. 바디 카피, 즉 본문 같은 경우에 서브 헤드라는 부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을 보조해서 설명하는 서브 헤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브 헤드 또는 리드 카피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디 카피는 광고 메시지에 주요되는 내용을 조금 더 긴 문장으로 설명적으로 풀어서 표현하는 문구들을 바로 바디 카피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캡션과 스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캡션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진 설명이라고 하죠. 사진 설명. 사진 밑에 작은 설명을 넣어서 사진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사진 설명. 그리고 스펙. 스펙은요. 광고 대상 상품의 어떤 재원이나 구입 안내, 종류, 취급 방법 이런 것들을 고지시킬 목적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하는 설명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디캅 사진 설명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구입처는 어디고 취급 방법은 어디고 이런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걸 바로 스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박스와 벌룬이라는 게 있는데요. 박스는 보통 패널과 함께 이벤트를 안내하거나 광고 안에서 이벤트를 안내하거나 쿠폰을 제공하거나 제공 조건을 설명한다거나 주문 안내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독자적으로 어떤 주의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칸막이나 색채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한 설명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이거나 좀 더 장식적인 보더라인 또는 패턴, 캐릭터 등을 첨가해서 특정 요소의 인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박스이고요. 벌룬은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마스코트, 무생물 이런 것들이 마치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둥근 말풍선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 안에 문구를 넣어서 표현해주는 만화형 대화 공간 표현을 바로 벌룬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벌룬이 헤드라인이나 본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보다 흥미있고 직접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간 과제를 위해서 작업하게 될 조형적 구성 요소 바로 이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일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 회화를 이용할 수도 있고 도표나 도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미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과제 때 이 비주얼 이미지, 시각화된 비주얼 이미지 아이디어를 3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외에도 주요 킬러 이미지 컨텐츠 이외에도 보통 우리가 이제 제품이나 기업이나 또는 공익 광고 또는 관광 홍보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광고 주체의 브랜드 마크나 로고 타입이 함께 배치되겠죠. 그 다음에 보더라인. 보더라인은 바로 광고와 기사 사이를 구분하는 외곽선인데 아마 잡지 광고보다는 주로 신문 광고에 보더라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디자인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광고 디자인은 크게 매체별 광고 디자인과 둘째로 내용별 광고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매체별 광고 디자인은 잡지 광고 디자인, 그리고 신문 광고 디자인, 또 TV 광고 디자인. TV 광고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CM이라고 하죠. CM, 커머셜 디자인. 다음에 DM 광고 디자인. DM 광고는 바로 이제 뭐 카드라든지 브로셔, 카탈로그, 리플릿, 사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바로 DM,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죠. 잡지나 신문은 사실 이 광고를 보는 대상이 누구인지 특별히 알 수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소구하는 광고가 바로 신문, 잡지, TV 광고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DM 광고는 다이렉트 메일, 내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광고예요. 그래서 카드를 보낸다든지 브로셔를 보낸다든지 카탈로그를 보낸다든지 리플렛, 사보, 즉 이 광고를 보게 되는 소비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 메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POP 광고. POP 광고는요,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광고가 바로 POP 광고예요. 그래서 행거라든지 플래그라든지 플랜카드, 현수막, 배너, 또 카운터 POP, 뭐 디스플레이 POP 등등 우리가 매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광고를 POP, Point of Purchase,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해요. 구매하는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광고를 바로 POP 광고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또 5개 광고, 교통 광고 디자인이 있죠. 그래서 빌보드 또는 와이드 칼라. 빌보드 광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야외에 5개 뭐 건물의 꼭대기라든지 또는 길 복판에 올려 세워진 광고를 빌보드 광고라고 하고요. 와이드 칼라 광고는 주로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대형 버스 쉘터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광고를 바로 와이드 칼라 광고라고 합니다. 다음에 포스터 광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문, 잡지 광고, 포스터 광고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포스터 광고라고 하면 우리가 다양한 광고 종류가 있는데 뒤쪽에 내용별 광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또 최근에는 모바일 웹 광고가 또 SNS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카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모바일 웹 광고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내용별 광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제품 및 상품 광고 디자인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제품들, 모든 제품들은 광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핸드폰도 광고 디자인을 하고요. 핸드폰, 뭐 티슈, TV, 컴퓨터, 하다못해 볼펜, 연필, 마우스, 뭐 랩탑 또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안경, 액세서리, 가방 모든 종류의 제품과 상품의 광고를 말합니다. 다음에는 이미지 홍보 디자인.
이미지 홍보 광고, 기업 이미지라든지 국가 이미지라든지 관광 이미지라든지 뭐 여행 광고 등등 여러분들이 삼성의 제품을 광고도 보았겠지만 삼성 기업에 추구하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광고가 있기도 합니다. 또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광고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각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가 있기도 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들을 광고하기도 하죠. 뭐 이러한 것은 아래쪽에 공공 캠페인을 위한 공익 광고와 맞닿아 있기도 한데요. 자, 공익 광고 디자인은 뭐 환경 보호라든지 금연이라든지 보건, 정치, 전쟁, 참교육 뭐 이런 각각의 어떤 이슈들을 반영한 캠페인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나 이벤트 광고입니다. 신상품 발표회를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박람회 또는 뭐 음악회, 학술대회, 연극, 영화, 스포츠 등등 다양한 행사에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자 위에 네 가지의 어떤 영역들은 광고를 하는 목적이 명확하죠.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한 이 대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업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광고라고 하면 장식적 광고 디자인, 아트 포스터는 상업성이 배제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아트 포스터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별 광고 디자인을 또 분리를 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잡지 광고의 특성과 크게 이제 이번 학기에 제작하게 될 잡지 광고와 신문 광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지 광고 디자인의 특징을 볼까요? 잡지 광고 디자인은 컬러 인쇄 효과가 매우 탁월한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제품 소개나 분위기를 강조할 때 독자층의 수준에 따라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잡지 표지에 실리는 표지 일면 광고, 그리고 표지 바로 뒤에 실리는 표지 이면 광고, 뒷표지 내면의 표지인 표삼 광고, 그리고 광고 효과가 가장 크고 표지와 같이 사원색 또는 별색을 사용할 수 있는 표사면 광고가 있습니다. 물론 내지에 들어가는 광고도 있죠. 그러나 가장 효과가 좋은 광고는 바로 표지 1면, 2면, 3면, 4면의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잡지는 여성지, 인테리어, 연애, 오락, 건강, 스포츠 등등 다양한 독자층과 잡지의 특성을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광고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잡지 광고 디자인의 인쇄의 특징은 일단 종이 크기가 잡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잡지 광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잡지는 과연 사이즈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잡지는 A4 사이즈와 A4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4,600판 사이즈, 그리고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해서 신문 사이즈의 판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A4 사이즈는 우리가 국배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책자, 단행본 책자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사이즈는 바로 4,600판 A5 사이즈예요.
이외에도 다양한 광고의 크기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잡지 광고 사이즈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잡지 광고는요, 인쇄 방식이 옵셋 인쇄예요. 이 옵셋 인쇄는 컬러 인쇄에서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쇄 해상도가 300dpi로 매우 높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잡지 광고를 위한 킬러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쇄 해상도를 300dpi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 잡지 광고를 만든다 하지만 이 잡지 광고를 그대로 와이드 컬러로 지하철이나 버스 쉘터에도 인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00에서 600dpi 이상의 이미지를 제작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신문 광고 디자인입니다. 신문 광고 디자인의 크기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문 1페이지 이것은 전체를 상하로 15단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일반적으로 신문은 전체를 15단으로 나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단은 바로 3.4cm다. 그러니까 세로 사이즈가 3.4cm라는 거예요. 한 단위. 신문 광고는 이 단을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좌우 분할 정도에 따라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 또는 전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단 광고는 주로 박스 광고라고 해서 굉장히 작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광고다라고 인지될 수 있는 광고는 바로 5단에서 7단 또는 전면 광고예요. 전면 광고는 전 15단이겠죠. 15단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신문 광고면을 다 차지하는 광고 크기는 전 5단, 전 7단 정도로 지면을 세로로 괴제하는 경우도 있다. 신문 광고 인쇄는 일반적으로 종이는 신문용지 또는 모조지에 인쇄를 하게 되는데요. 인쇄 방식이 앞서 잡지 광고가 윤정기에 인쇄를 했다면 신문 광고는 윤정기로 인쇄를 한다면 잡지 광고는 옵셋 인쇄를 하게 됩니다. 윤정기는요, 굉장히 빠르게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 해상도가 매우 낮아요. 신문 종이 자체도 거칠기 때문에 인쇄 망점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DPI가 옵셋 인쇄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 디자인을 할 땐 인쇄 해상도를 72에서 150 dpi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킬러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한 후에 해상도를 굉장히 높게 만드셔야 되겠죠. 300에서 600. 아마도 마지막에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면 600dpi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킬러 컨텐츠는 600dpi 정도로 만드셔서 이것을 잡지 광고로 제작하고 이것을 다시 해상도를 낮추고 레이아웃을 배열을 다시 정리해서 신문 광고를 만드는 것이 이번 학기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품 광고 디자인의 사례, 잡지 광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테들러 하이라이트 펜의 잡지 광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 명도 들어가 있고요. 로고 타입, 또 워드마크 들어가 있고 메인 카피죠. 메인 카피.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슬로건. 그래서 형광펜의 옐로우 컬러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블랙 앤 옐로우 컬러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형광색이 가지고 있는 발색을 좀 더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하인즈 케찹 디자인입니다. No one grow ketchup like Heinz. 즉 토마토의 싱싱함, 신선함이 그대로 케첩 안에 들어가 있음을 표현해주는 이미지 광고입니다. 색상 또한 토마토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강렬하고 통일감 있는 컬러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엔 휴고 2의 어떤 자연스러운 향기를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휴고의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자연과 함께 매치시켜서 자연의 신선한 그런 프레시한 향기 그대로를 담은 휴고 2라는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죠. 자, 하이네켄 어드벌타이즈입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시원한 느낌, 청량한 느낌의 하이네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에 에비앙입니다. 에비앙. 에비앙 물의 음료죠. 근데 굉장히 신선하고 프레시하고 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메인 컨텐츠예요. 킬러 컨텐츠. 다음에 코카콜라의 그린 어드벌타이즈입니다. 어떤 자연과 청량함을 주로 코카콜라 하면 강렬한 어떤 맛과 색상을 강조해 왔다면 여기서는 그린의 어떤 청량함을 표현한 그러한 킬러 이미지예요. 다음엔 밀크네요. 밀크, 우유. 그런데 아마 이 우유의 어떤 영양소를 통해서 매우 에너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타바스코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칠리 소스죠? 칠리 소스의 강렬함을 그대로 강조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여기에 이제 한 줄 카피가 들어가고 다른 내용적인 요소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갖는 강렬함이 굉장히 배가가 될 텐데 어쨌든 아무리 카피가 강렬하더라 하더라도 이미지가 약하면 그 강렬함을 받쳐줄 수가 없거든요. 강렬한 이미지를 칠리 소스의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주었어요. 다음엔 프링글스 어니언 칩입니다. 그래서 양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선함이 그대로 호감도 있게 표현이 되는 그런 이미지였고요. 다음에 나이키 트레이너를 위한 이미지, 킬러 이미지입니다. 네, 나이키. 다음에 아이디네요. 아이디 버전. 다음에 미니 쿠퍼 50주년. 미니 쿠퍼 50이네요. 미니 쿠퍼 50을 위한 킬러 이미지. 미니 쿠퍼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로드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해 줬네요. 킬러 이미지. 다음엔 drink and drive. 이제 공익 광고인데요. 음주 운전을 하지 말자라는 어떤 내용을 담은 킬러 이미지입니다. When you decide to drink and drive. 마치 음주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길의 항로가 될 것이다. 끝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네. 다음엔 글로벌 워닝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자연보호, 환경에 대한 공익 광고죠. 다음엔 금연과 관련된 공익 광고예요. 스모킹 암이라고 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서 몸 전체가, 몸 일부가 점점점 타고 들어간다 라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매우 엘레강스하죠.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Maybe smoking is interesting but kills. 네. 스모킹 하는 건 즐겁지만 죽여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골이네요. 네. 자, 다음에 그린피스라고 해서 환경보호단체인데요. 환경보호단체가 이제 환경을 지키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야채를 가지고 동물을 표현했네요. 사막인데요. 네. 다음에 이것은 이제 세일 광고예요. 이벤트 광고네요. 세일. 아마도 이제 신발을 세일하는 모양이죠. 네, 슈즈 세일이에요. 그래서 세일이라는 문구,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해서 구두를 표현해 줬어요. 다음엔 관광 홍보 광고네요. Visit Britannian 해가지고 영국을 방문하자, 영국 방문의 해, 뭐 이런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유적지를 또 영국의 유명한 빵과 과자로 표현을 해줬어요. 다음에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금연 광고인 것 같아요. 당신이 1년 동안 핀 담배가 또는 평생 동안 핀 담배가 차 한 대 값이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이제 몇 가지 광고 디자인 킬러 컨텐츠예요. 킬러 컨텐츠의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자 찾아본 사례들이고요. 여러분들 1주차 과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분야별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제품이나 상품 또는 이미지 기업의 또는 국가의 또는 이미지 광고 또는 관광 따로입니다. 그리고 공공 캠페인, 공익 디자인, 공익 광고. 크게 이렇게 3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각각의 한 가지씩 여러분들 각각의 한 가지씩 우수 사례를 찾아보시고요. 우수 사례에 대해서 각각의 찾아본 사례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 결과물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이 디자인의 제품이다. 그러면 만일 핸드폰이다 하면 핸드폰 분야의 어떤 최근 소비 트렌드는 어떤지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트렌드는 어떠한지
그리고 경쟁사는 어떠한 광고를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디자인 결과물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례의 주요 이미지 컨텐츠는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선정한 어떤 이 대상의 주요 판매처나 소비처 등은 어떠한지, 이것들을 각각 분야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제품도 하나 선택하시고요. 기업 이미지도 괜찮고, 국가나 브랜드 또는 관광 홍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공익 광고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셔가지고 각각의 우수 사례에 대한 사례 조사 분석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